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이 얘기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진애 의원 대신해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오늘 1년 가까이 만에 공개적으로 정치 발언에 나섰습니다. 과거 김의겸 전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경험, 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인연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김진애 의원님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고 주인공이시니까 조명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목소리, 최근 목소리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 조만간 김의겸 의원이 될 것 같은데 여권 단일화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겁니까? 네, 김진애 의원과 박영선 이 후보 사이에 단일화 룰이 협상이 성사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진애 의원이 보여준 통이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이 넓다면서 무량무변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김진애 후보의 통이 너무 커서 가늠이 안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물론 옆에서 지켜보고 솔직한 마음 표현할 수 있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이런 통이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다, 무량무변하다는 칭찬을 받는 김진애 후보나 약간은 민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상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야권의 단일화는 맥주잔 부딪히는 만남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했는데 그 맥주잔보다 작다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여권의 단일화 논란에서는 사실상 박영선 후보의 절대적인 우세가 조금은 점쳐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권의 단일화는 오세훈일지 안철수일지 누가 될지 가늠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국민들의 관심 또 긴장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이 김진애 후보를 향해 목리를 부린다는 발언을 했다. 이런 게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안전하게 진다.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반응 등을 쏟아냈는데 룰 협상 한번 했다고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이 끝도 넓은 통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할 이 김의겸 의원 예상자죠. 의원 후보에게 궁금한 것은 이 김진애 후보의 통 넓이를 판단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본인이 부동산 문제 흑석동 재개발 건물로 많은 무리를 빚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중도 포기했는데 지금 NH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등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 부분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정말 청와대 1대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번 기회를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을 아마 국민들이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더 많이 궁금해할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민망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 관심이 야당에서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실제로 지금 뜬금없는 문사다. 투기로 대표받은 지금 LH 의혹, 부동산 의혹이 꽤 뜨거워졌는데 그걸 지금 야당에서도 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당연히 비판하죠. 김의겸 대변인 왜 청와대 대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흑석동 부동산의 어떤 그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어쨌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승계하면서 이제 야당의 단일화를 폄하하고 하니 야당 쪽에서는 논평을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제가 야당 지도부나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정말 야당한테 호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서울시장 선거 내년 대선도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쟁점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LH 사태가 뻥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때문에 물러났던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배지를 달았어요. 국회의원이 될 거죠, 이제. 될 거죠. 예. 이건 선거만 놓고 보면 야당한테 호재 중에 호재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민주당이 어떤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저 문제에 대해서 안으로는 아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결코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에게 도움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김의겸 의원이 오랫동안 거의 한 1년여 만에 SNS 정치로 목소리를 냈는데 예. 첫 목소리 낸 게 저런 부분이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조금 더 좀 겸허하고 반성하는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김진애 의원이 통 크다고 하는 건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양보를 했을 때 통 크다는 건데 사실상 양보할 수 없었던 걸 양보했다는 건 뭐냐면 통 큰 단일화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백기투항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그냥 박영선 지지선을 그냥 단일화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단일화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 큰 단일화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김미경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변무량하다고 통 크다고 칭송했던 것은 행여라도 제 생각인데 행여라도 정말 갑자기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얼떨결에 의원직이 계승하게 된 김미경 의원이 고마워서 통 크다고 한 것이 아닌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예,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김의겸 전 대변인 관련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 박영선 전 시장이 최근부터 야당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가 이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나온 후보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차별을 두자. 이렇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 불명예 퇴진한 후보에게 예를 들면 진정한 돌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새정치하겠다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갈짓자 홍보를 했습니다. 예, 이송훈 변호사님. 지금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지금 공방이 지금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땅 투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의혹 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시장 재직 시절에 과거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계획 개발 지정으로 하면서 보상을 좀 받았거든요. 한 36억 정도를 보상받았는데 그때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런 자신의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이용해서 이런 자신의 처가와 가족들의 어떤 부동산을 그런 개발 지구 내에 포함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해당 의혹은요, 10년 전에 이미 거론이 되었다가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도 됐었고요. 이게 최초에 2006년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편입이 되는데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시장 출마 선언도 하기 전입니다. 노무현 정부였고요. 시장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에서 최초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편입한 이 지구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만나봤습니다.